네, 지금부터 이것이 우분투 리눅스다 3판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3판에 대한 본격적인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이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강의를 듣는 독자가 어떤 대상인지 파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모두 이 교재와 함께 온라인으로 녹음되어 한빛미디어 유튜브 또는 제 개인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혹시 상용 사이트나 학원 사이트 이런 데는 업로드하지 않으니까 한빛미디어 채널에 가서 항상 무료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내용은 모두 이 카페에 자료를 등록하니까 언제든지 카페에 방문해서 교재와 함께 필요한 내용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카페는 가입하지 않고도 모두 다운로드 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가입하지 말고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먼저 제가 영장이라고 적었는데요. 영장 시작하기 전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교재가 이것이 리눅스다 교재와 이것이 우분투 리눅스다 교재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공부하는 것은 이것이 우분투 리눅스다 3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리눅스는 우분투 24.04 LTS 버전을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것이 리눅스다 3판은 로키 리눅스 9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리눅스다 개정판은 센토스 8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리눅스를 사용하든 또는 어떤 책을 공부하든 사실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리눅스가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 리눅스를 공부하면 되고, 그게 특별히 없다 그렇다면 아무거나 공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모든 리눅스가 다 VMware를 사용하는데 VMware 버전은 각각의 책이 출간된 시점에서 가장 최신 버전을 사용했는데요. 지금 공부할 때 가장 최신 버전을 사용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모든 리눅스 강의의 교재의 목표는 여러분을 리눅스 초보자라는 전제하에 여러분을 리눅스 중급자 또는 그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목적입니다. 강의와 교재를 같이 함께 공부를 한다면 확실히 여러분은 리눅스에 대해서 정통하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 리눅스를 좀 쓸 수 있다 이 정도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기업체에서도 당연히 개발자가 리눅스까지 사용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리눅스를 익히고 나아가 네트워크 서버까지 구축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먼저 이번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좋은 사람과 온라인 강의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분류했는데요. 리눅스를 처음 공부하는 윈도우 사용자라면 이번 강의가 아주 적합합니다. 또는 리눅스를 명령어 정도만 사용해봤다 그것도 좋고요. 아니면 리눅스를 종종 사용해왔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리눅스를 정리하고 싶다 그런 독자인 경우에는 이번 강의가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의 기준이 되는 독자의 실력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쯤 공부해본 독자라면 아주 좋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안 해보면 어떠냐? 사실은 이번 리눅스가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계 있진 않거든요. 코딩이 들어가는 것은 아주 약간 있지만 사실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제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쯤 공부해본 독자를 기준으로 한 이유가 컴퓨터를 처음 사용해보는 독자는 사실 이번 리눅스가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쯤 공부하는 학생 또는 독자라면은 프로그램 설치도 해보고 뭐 다양하게 컴퓨터를 사용해 봤을 것이니까 이번 수업에 적합하다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학교로 치면은 컴퓨터 관련 학과 한 2학년 정도 수준이면은 이번 강의가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강의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요, 컴퓨터 자체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이번 강의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리눅스를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뭐 10년차 리눅스다 그렇다면은 사실 이번 강의가 어울리지 않겠죠. 하나 더, 강의를 들을 때 졸리는 학생이 있다면은 강의보다는 책으로 공부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아무튼 컴맹이 아니라면은 사실 이번 리눅스 강좌를 들을 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수업을 들을 때 필요한 권장 실습 환경을 적어놨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인텔 계열 또는 AMD 계열 CPU라면 문제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64비트와 가상화 지원 필수인데요. 한 1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에 나온 CPU라면 이것을 지원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요. 대개 한 6세대 정도 인텔 코어 시리즈 또는 그 이후 뭐 인텔 울트라 이런 시리즈라면 충분히 수업이 가능하고 AMD도 비슷한 동급이면 충분히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요 램이거든요. 램은 최소한 16GB는 장착이 되어 있어야 원활하게 수업이 가능합니다. 뭐 물론 더 많이 장착이 되어 있다면 더 좋고요. 아무튼 램은 16GB를 기준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SSD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드디스크가 안 되진 않는데 수업을 따라올 때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SSD를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혹시 외장 SSD 괜찮습니다. 그래서 USB 3.1, 3.2 이런 거에 연결되거나 뭐 썬더볼트에 연결되어 있는 외장 SSD를 사용해도 관계없고요. 여유 공간은 사실 100기가 정도 여유를 권장하는데 뭐 50기가 정도 여유라면은 약간 아끼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눅스를 사용할 때 50기가 정도 여유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OS는 64비트 윈도우즈 10, 11 혹시 그 이후에 지금 녹음하는 시점 이후에 12가 나와도 관계없을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즈 10 이후라면은 OS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64비트 윈도우즈여야 하고요. 밑에 최소 실습 환경을 적어놓긴 했는데 권장한 환경은 아니에요. 이 환경으로 학습하면 이 위의 환경보다 실습 시간이 뭐 많게는 5배 이상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권장하진 않지만 극단적으로 나는 이 환경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인텔 셀러론급 또는 그 이상급이면 되고요. 램도 8기가가 가능은 해요. 수업이 엄청 느려지긴 하겠지만 그리고 SSD가 아닌 하드디스크도 사용이 가능은 합니다. 윈도우즈도 64비트 윈도우즈 8이라면 사용도 가능하지만 별로 권장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위 정도 권장 실습 환경을 갖추는 것을 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동영상 녹화 환경은요, 제가 풀 HD 화면으로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풀 HD 화면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학습 권장 사항은 이렇습니다. 2대의 화면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하나의 모니터는 지금 동영상 강좌를 틀어놓고요. 다른 모니터는 저와 함께 실습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물론 모니터가 뭐 2개가 없다 그러면 태블릿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은 글자도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2대의 모니터 또는 태블릿과 모니터 정도면 실습을 잘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이 환경을 갖추는 것을 권장하는 이유가 이 환경으로 학습한다면 저와 함께 과외하듯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환경을 권장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정보는 모두 카페에 등록을 해놓으니까 항상 이 카페에 들어오셔서 보면 되고요. 이 카페를 뭐 적어놓을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 슬라이드 오른쪽 위에 카페 주소를 아예 고정해놨으니까 항상 이 카페 주소를 보고 뭐 막히거나 또는 파일이 필요하다 그럼 이 카페에 들어와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컴퓨터가 수업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 사이트 들어가면은 이 Securable이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실행하면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돼요. 여기 64 yes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우리 수업을 실습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yes가 안 나오는 컴퓨터들이 있거든요. 똑같이 안 나오는 컴퓨터는 대개는 여러분이 뭐 10년, 5년 안에 컴퓨터라면 확실하게 이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는 컴퓨터는 굉장히 구형, 뭐 10년 이상 된 컴퓨터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게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는 설정이 잘못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됐다기보다 마더보드, 메인보드에서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내용은 여기 카페 요 주소 들어가시면은 여러분이 해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뭐 대부분의 컴퓨터는 혹시 요게 안 나오더라도 요 카페 주소를 보고 해결하고 다시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그 컴퓨터로 실습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배울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목차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파트 1과 파트 2에서는 리눅스의 기본 개념을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파트 3와 파트 4에서는 네트워크 서버 구축 실무를 다루게 될 거예요.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는 사실 기본 개념이 먼저 잡는 게 중요해요. 그림상에는 이 부분이 적고 이 부분이 많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책의 분량상으로는 거의 50대 50 정도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장부터 우리가 먼저 실습 환경을 위한 구축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리눅스를 처음 써봤다 그런 학생을 위해서, 그런 독자를 위해서 같이 실습 환경을 완전하게 구축을 하고 우리가 배울 리눅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진행할게요. 그리고 이제 3장이 중요하겠죠? 우분투 리눅스를 설치를 할 거예요. 여러분은 윈도우용 컴퓨터, 제가 앞에서 봤던 권장 실습 컴퓨터 한 대만 준비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리눅스를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는 전혀 다른 프로그램에 영향을 안 받으면서 우리가 리눅스 수업을 하게 되니까 혹시 컴퓨터가 새로 초기화되거나 기존 것들이 날아가거나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요. 안심하고 설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이 제일 핵심 부분인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리눅스에 대한 개념과 다양한 명령어를 챕터 4장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4장이 약 100여 페이지 또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공부하고 나면 리눅스에 대한 기본 내용은 사실 여기서 마무리 짓다시피 되는 겁니다. 그 외에 5장에서 엑스윈도우 시스템, 6장에서 하드디스크 관리, 7장에서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이런 내용을 다루게 되면 리눅스에 대한 기본은 여러분이 완전하게 끝나게 되고 사실 일반적으로 서버 구축이 필요 없다 그러면은 이 파트 1, 파트 2만 학습을 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리눅스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네트워크 서버 환경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3장과 4장, 파트 3와 파트 4에서 네트워크 서버 구축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다루게 될 겁니다. 내용은 아직 여러분이 다 생소한 것들이 많긴 하겠지만 파트 3와 파트 4를 끝내고 나면은 여러분은 실무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서버까지 직접 구축하고 운영, 관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내용을 잠깐 보면은 8장에서는 원격지 시스템, 9장 네임 서버, 10장 이메일 서버, 11장 데이터베이스, 12장 웹 서버, 13장 FTP, 14장 NFS, 15장 삼바, DHCP, PXE와 오토 인스톨, 자동 설치라고 부르는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나머지 프록시 서버, 방화벽 컴퓨터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3판 개정되면서 핵심적인 추가된 장 중에 하나가 리눅스 가상화 기술입니다. 리눅스 가상화 기술이 최근 들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으로 많이 언급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20장을 통해서 최신 기술인 리눅스 가상화 기술을 함께 익힐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리눅스 우리가 공부할 것을 소개를 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다음 1장부터 본격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